안녕하십니까, 정재남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앞으로 별도로 지금 TV조선에서 미스트롯,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미스트롯 했고, 그 다음 미스터트롯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스트롯 2 시즌 2, 그러니까 여성들만 하는 두 번째 미스트롯 경연을 원서를 지금 접수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미스트롯 할 때 여성 가수들이 할 때 남성 가수들은 그래도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 퍼포먼스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성 가수들이 할 때는 보면은 뭐라 그럴까, 여고생들, 어린 학생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본선에는 거의 못 올라가고 다 예선 탈락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아이고, 이런 노래는 이렇게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많이 있어서 그때 생각을 또 올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일단은 첫째 예선을 통과를 해야 되니까 지금 한창 원서를 모집하고 있죠. TV조선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본선에 올라가려면은 예선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 노래 두 곡을 녹음을 해서 영상하고 같이 제가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두 곡을 선곡을 해서 방송국으로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노래를 두 곡을 선정할 것인가, 그거부터 여러분들 지금 이 미스터롯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꼭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만약에 미스트롯이 아니더라도 일반 노래 내가 잘 좀 부르고 싶다 이럴 때 이 내용도 역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노래자랑 나갈 때도 전국 노래자랑과 미스트롯의 어떤 그 내용적인 면이나 개념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노래를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시간을 별도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을 이용하셔서 제가 오늘은 가장 먼저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노래를 우리가 미스트롯 같은 경우에는 예선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조건 예선은 통과해야 뭐 준결선, 결선까지 올라가서 가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 가장 음악에서 기본적인 게 뭡니까? 음정, 박자, 가사. 요 세 가지, 뭐 리듬도 들어가죠. 리듬은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가장 그래도 리듬은 박자와 리듬이 거의 뭐 같은 말이니까 음정, 박자, 가사 거기에 또 붙이면은 발음, 발성, 요렇게.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하다가 음정이 틀려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음정이 틀린 음악을 녹음을 해서 방송국에 보내면 무조건 탈락이죠. 음정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선을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음정을 키를 조절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곡이라도 무슨 샵 메이저라든지 그냥 샵 플랫이라든지 이런 붙는 거, 어느 남자 키, 여자 키, 쉽게 말하면 A 키, C 키, 뭐 D 마이너, E 마이너, 뭐 이거 할 때 키 조절은 자기 목소리에 음역대에 맞춰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로 하고, 그런데 그 키로 노래를 했을 때 음정이 안 맞으면 그거는 뭐 노래를 듣지도 안 하고 탈락입니다. 음정이 틀리면은 듣지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건 탈락이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게 음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본선에 올라가서 음정이 약간 틀릴 때는 장시간 기다리고 이래 하는 과정에서 가수들이 목이 잠겨서 음이 조금 날아가는 틀려지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예선을 신청하기 위해서 내가 음악을 녹음을 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음정이 틀렸다, 그거는 아예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사는 가사를 바꿔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선에서는 가사를 바꿔 부르는 게 안 부르고 그냥 원곡 가수 가사 그대로 부르는 게 좋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가사를 바꿔서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가사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박자. 밀고 당기고 할 때 가사를 반박자 늦게 들어가고 반박자 빨리 들어가고 요런 거는 있지만은, 그래도 예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박자에 맞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가죠? 음정, 박자, 그 다음에 리듬. 리듬은 4분의 2박자,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 12분의 몇 박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노래를 선곡을 했으면 그 노래의 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것 아셨죠? 그 다음에 멜로디를, 방송국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노래만 가서 노래를 연습을 하면은 멜로디가 나오기 때문에 그 멜로디에 내가 맞추어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박자만 늦어져도 표시가 나죠. 박자가 안 맞는 거. 그런데 가능하면은 멜로디가 없는 곡, MR 곡이나 이런 쪽으로 곡을 찾아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멜로디가 없는 것.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감정을 넣고 조금 그거 하기 위해서는 박자를 반박자를 당겼다가 또 늘렸다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노래방 기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할 수가 없이 맞추어서 들어가야 되니까 멜로디가 없는 음원을 사용을 하라 그러는 거. 멜로디가 없는 곡을 음원을 사용을 해서 연습을 하라 그러는 거. 그냥 일반적으로 연습할 때는 노래방 가서 해도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발음이라는 것은 경상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할 때, 경상도 사람 발음 할 때 발음을 했으면인데 했으면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하죠. 특히 경상도 사람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발음을 해야 되는 것을 발음으로 표현할 때가 경상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 이런 부분은 완전히 조심을 해서 내가 녹음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잘 안 되면 연습을 하면 되죠. 는 입을 옆으로 찢어주면 되니까, 가 아니고 옆으로 입을 찢어주면 되니까, 그렇게 볼펜을 물고 해주면 되죠. 거기서 할 때 그리운 이 말을 그리운 하고, 또 뭡니까? 여하튼 기본적인 게 그리워를 거리워, 했으면을 했으면, 이렇게 절대 그렇게 발음하지 마라 하는 거. 기본적인 거. 요게 가장 노래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음정, 박자, 리듬, 그 다음에 발음, 가사. 그 다음에 예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첫째, 선곡을 잘해라. 이 선곡을 잘해라, 이게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곡을 잘해라. 선곡을 잘한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첫째, 또 뭐가 있습니까? 현재 내가 기본적으로 가장 잘 부르고 소화할 수 있는 노래. 예선에는. 그 다음에 준결승에 가고 결선에 가면은 정말 그동안에 또 노래를 많이 트레이닝을 받고 이래 하기 때문에 많이 성장이 됩니다. 노래가. 그 결선까지 가는 가수들은. 예를 들어서 지난 미스트롯이나 미스터 트롯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처음에 예선 때 불렀던 그 사람의 노래와 결선에 가서 그 사람이 불렀을 때 노래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준결승 가고 이러면은 그 방송국 자체 음악 트레이너를 불러줘서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기도 하고 발성을 조금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 많이 레슨을 받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선을 통과해야 하는데 예선을 통과하기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선곡을 잘해라. 그러면 내가 현재 가장 잘 부르는 두 곡, 가장 잘 부르는 노래 두 곡인데 이 두 곡을 어떤 곡을 선곡을 똑같이 두 개 다 감성적인 노래를 하면 안 되겠죠. 똑같이 두 개 다 경쾌하고 밝고 빠른 노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 곡은 경쾌한 곡을 하고 한 곡은 좀 느리고 감성적인 노래를 하고 이렇게 다르게 또 안 그러면은 아주 오래된 흘러간 옛 노래 안 그러면은 하나는 흘러간 노래 하나는 최근 노래 또 아니면은 하나는 그냥 남자 가수의 최근 노래 아니면은 또 하나는 여성 가수의 노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선곡 두 곡을 하는데 하나 음역대를 가장 중요시하고 골라야 됩니다. 내 노래는 음폭이 여기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보다 높은 음을 해서 키를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차라리 내 목소리에 맞는 키를 가진 음악을 노래를 선곡을 하는 게 더 좋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 노래를 연습을 할 때는 그 노래 가사부터 완벽하게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노래 가사를. 그 노래 가사가 내게 아니면은 내가 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남의 노래를 내가 불러주는 그런 격이 되니까 가사가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나이 어린 친구들은 그 가사가 사랑 얘기 나오고 이별 얘기 나오면 힘들어하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사람의 사랑밖에 없는 게 아니니까 사랑의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애완견이 집에 있다든지 하면은 그 헤어진다. 그러면은 애완견과 그 반려견과 헤어지는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죠. 다른데 어디 뭐 입양을 보낸다든지 아파서 병이 있어서 병원으로 그래서 뭐 죽음을 맞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헤어지게 되는 사연은 꼭 사람과 사람만이 갖는 게 아니고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던 어릴 때 친구와 만났는데 친구가 이런저런 조건을 해서 먼 곳으로 갔을 때 그때의 이별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노래를 하면 되죠. 남녀 가수 사랑이 아니더라도 사랑은 거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찾아서 부릅니다. 억지로 뭐 남녀간에 없는 사랑을 뭐 드라마 보고 만들어서 그렇게 뺏겨서 그거는 뺏기는 거죠. 아직 뭔 말인지 이해가죠? 드라마 보고 거기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 영화 보고 사랑 이야기 그런 거를 내 거로 만들어가는 그거는 남의 거 보고 뺏기는 거지 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중학생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교 때 뭐 집에 금붕어를 키웠다. 또 아니면은 뭐 어떤 애벌레를 키웠다. 또 어떤 거라면은 애완견을 키웠다. 뭐 햄스터를 키웠다. 새를 집에 예쁜 뭐 앵무새를 키웠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동물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랑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깊은 사랑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남녀 간에서 깊은 사랑 얘기를 불러라. 그러면 남의 것밖에 뺏기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집에 내가 길러던 애완견이나 이런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아끼고 사랑했을 때 감정을 노래 속에 담아서 불러주시면 되고 하다못해 엄마와 나의 사랑 뭐 내가 나를 참 이뻐해주는 이모와 삼촌과의 관계 얘기 뭐 그런 거를 사랑으로 내 걸로 만들어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역대는 내 음악의 폭은 요거밖에 저음은 여기까지고 고음은 여기까지인데 이 위에 곡을 선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경쾌한 노래와 감성적인 노래, 뭐 물론 예선 때는 별 그게 없을 겁니다만은 경쾌한 노래와 요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쾌하고 빠르고 뭐 이런 노래와 또 감성적이고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노래를 먼저 부르는 게 좋을까요? 빠른 노래를 먼저 부를까요? 감성적인 노래를 먼저 부를까요? 이거는 바보 아닌다 하면은 경쾌하고 빠른 노래를 먼저 불러야 됩니다. 아셨죠? 왜 그러냐면은 자, 감성적인 노래를 부르다가 경쾌한 노래를 부르면은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닦고 흑흑 하고 있는데 빠른 노래가 부타타타타 나오고 이러면은 이건 뭐야? 하면 깜짝 놀라서 쳐다보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것도 음악에 노래할 때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노래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음악이 천천히 이렇게 다다다다 나오다가 띵 하고 천천히 예를 들어서 음악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고서 뭐지? 하고 쳐다보는데 음악이 감성적인 노래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괜찮은데 그 반대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이고 빠른 노래를 경쾌하고 빠른 노래와 감성적이고 느린 노래를 부를 때는 빠르고 경쾌한 노래부터 먼저 불러라. 감성적인 노래는 나중에 불러라. 특히 빠른 노래 부를 때는 특히 가사를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가사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가슴이가 기슴이가 예를 들어서 가슴 속에 뭐 이렇게 말하는데 가슴 속에가 아니고 기슴 속에 이런 식으로 들린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사를 정확하게 말해라. 높고 낮은 거는 괜찮은데 정확하게 말해. 카를 갖다가 카 소리를 죽여서 낼 수는 있는데 기라고 내면 이거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가사를 정확하게 전달해라. 그 다음에 절대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절대 원곡 가수의 흉내를 내지 마라. 절대 원곡 가수의 흉내를 내지 마라. 지난번 미스트롯 할 때 보니까 주현미의 목소리 뒤에 가성을 섞어서 들어가는 영동교를 홀로 가는 이 마음 그 주현미 가수의 아주 독특한 비브라토 있죠. 그거를 흉내내 가지고 하는 사람을 제가 몇 사람을 봤습니다.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절대 그 가수의 노래 목소리를 흉내내지 마라. 그러면은 모창 가수지 예를 들어서 그 자기 이름을 걸고 부를 수 있는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흉내내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지 마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가수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하면은 자기 이름으로 노래가 뜰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대한 내 목소리는 뭐냐? 고음이냐? 또 특히 저음을 가진 가수라고 아이고 나는 고음을 못 내서 안 돼.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문주란이라는 가수 지금은 나이가 많죠. 그런 가수들을 보면은 아주 저음을 가진 가수가 훌륭한 가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 가수 주면은 배호 그다음에 뭐 여하튼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수 있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문주란 또 그러니까 여성은 저음인 목소리를 가진 여성이 잘 없죠. 그런데 저음을 가진 목소리가 있으면 얼마나 환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음일수록 더 이하이 같은 경우에도
케이팝의 이하이 같은 경우에도 저음이 저 밑에까지 가는 음역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 지금은 요즘은 많이 뭐 변화되기도 하고 요즘 많이 안 나오죠. 트롯이 요즘 대세니까. 그러니까 절대 저음을 가졌다고 포기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원곡 가수 흉내를 내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를 최대한 살려서 특색을 보여줘라. 자기 목소리의 특색을 보여줘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미스 트롯이라는 시즌 미스 트롯 이거는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님이 일요일 날 12시가 그때 하는 전국 노래자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의 노래 흉내 내거나 뭐 끼를 살려서 춤을 추고 그거는 나중에 가서 하는 거지. 지금 예선에 하는 게 아니니까 춤하고는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몸을 움직여서 약간의 리듬감을 보여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그렇게 노래를 한다면은 안 하는데 억지로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미스 트롯에서 송가인 역시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가수죠. 이번에 미스터 트롯에서 임영웅 가수도 역시 몸을 많이 안 쓰는 가수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한다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수니까 노래가 우선이지 퍼포먼스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천천히 배워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또 아무 되고 그러니까 몸을 안 움직여도 훌륭한 가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가수는 노래로 평가를 받아야지 춤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같이 잘하고 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예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노래가 목적이어야지 퍼포먼스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 중요한 거는 절대 남의 목소리 흉내를 내지 마라. 그 다음에 듣기 싫은 소리를 내지 마라. 듣기 싫은 소리. 이 노래를 하는데 보면 자신만의 어떤 끽끽하는 소리도 있고 아주 그냥 노래하면서 기교나 뭐 이런 강약 조절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거는 모르겠는데 자꾸 듣기 싫은 소리.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이크 하면서 팍팍팍 픽픽 하면서 내 이렇게 마이크 탁탁 터지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생각해 보면 참 듣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 부를 때도 마이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소리가 나는가. 그러니까 녹음을 하기 전에 이 반드시 녹음을 한번 해가지고 그 노래를 들어보고 녹음을 했을 때 그 녹음했는 내 노래를 들어보고 이 부분은 어디가 너무 강하게 치고 나온다. 이 부분은 어디가 너무 약하다. 이 부분은 비브라토가 잘못됐다. 바이브레이션이 바로 비브라토거든요. 바이브레이션은 떠는 거. 음이 떠는 거. 이 트롯 가수들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떠는 거. 그래야지 일부러 이런 소리 내지 말 것. 이게 절대 일부러 이래 만들어서 내는 소리. 호흡으로 아랫배에 힘을 주고 내는 그 비브라토가 가장 좋은 비브라토입니다. 그러니까 트롯에서 나오는 비브라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한 80%는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확한 그 표현은 바이브레이션이 아니고 비브라토. 그러니까 이 비브라토를 낼 때 특히 그냥 처음부터 비브라토를 이렇게 사용하는 법과 또 비브라토를 안 쓰고 나가다가 끝부분에 이렇게 비브라토를 사용하는 것. 두 가지 노래 한 곡이라도 소리가 긴 음을 세 박자 뭐 세 박자나 이런 네 박자나 이런 노래가 될 경우에는
처음부터 내가지고 내지 말고 나가다가 끝에서 조금 넣어주는 게 이게 훨씬 값어치 있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노래 보면은 끝에 노래를 마무리를 할 때는 보통 뭐 3박자, 짧아야 2박자, 그 다음에 3박자, 4박자, 최소 뭐 어떤 거는 8박자까지 길게 이렇게 내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처음부터 이래 나가면은 끝에 가면 듣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나가다가 뒤에 가서 이렇게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노래가 훨씬 고급스럽게 들립니다. 제가 여기에 다 기록은 하지 못했지만은 말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한번 듣고 체크를 해가지고 반드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 녹음을 해서 방송국에 제출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미스터뿐만 아니고 미스터 트롯도 마찬가지고 뭐 전국 노래자랑도 마찬가지고 다 노래 경연을 할 때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가장 노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마이크를 사용을 할 때도 보통 보면은 소리가 말을 하면은 이 각도에서 소리가 마이크로 이 각도에서 소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가수들이 전부 이 각도로 마이크를 잡고 있죠. 이 각도로. 근데 트롯 하는 가수들 보면은 마이크를 입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만큼 소리가 속에서 내서 하는 가수가 있고 겉으로 김연자니 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이렇게 해도 소리가 나오죠. 그 사람의 발성법이 소리가 밖으로 전부 터져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악 가수들이 하는 발성 소리가 전부 밖으로 나옵니다. 하면은 전부 소리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김연자라는 이런 가수들은 마이크를 이렇게 해도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이크를 입에 대서 부르는 가수들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러니까 발성에 따라서 마이크를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자기한테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마이크를 가까이 사용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비브라토 3박자, 4박자 정도 되는 비브라토로 들을 때는 마이크를 계속 여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 뭐 소리를 죽이는 것보다 마이크를 띄워서 위로 올리면은 입을 다물고 비브라토를 낼 때는 콧소리가 나와지기 때문에 마이크를 위쪽으로 하면 안 돼가지고 하면은 하면은 콧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마이크를 위로 살짝 들어주면은 하는 데가 윗소리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는 이렇게 소리가 요렇게 나오니까 나오니까 거리가 있어도 다 마이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낮은 소리로 하는 사람은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가서 대야 소리가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트롯 가수들은 한 70% 이상이 마이크를 입에 붙여서 부르는 가수들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신의 이 소리가 겉으로 많이 나오는 소리냐 아니면은 안에서 그 하는 소리냐 내성을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내는 가수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자기 거를 판단해서 해결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음정 박자 리듬 그 다음에 절대 원곡 가수 노래 흉내 내지 마라. 그 가수의 목소리를 뭐 비브라토든지 뭐 이런 거를 절대 흉내 내지 마라. 흉내 내면 무조건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거를 참고를 해서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첫 시간은 가장 기본적이고 예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